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금 1억을 주면 아이가 낳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저출산이 심각하다. 1억 준다고 해서 애 낳는 사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구하려고 내가 인생 포기하고 내 일 포기하고 자식한테 헌신하고 묶여 사느냐. 이런 분들은 없어졌어요. 애 낳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하는 게 우선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풍조가 그래 돼버렸다. 경영분들이 경력단절 각오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겠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데는 간다. 출산하면 나라가 애를 키워줘요. 육아양육하면 얼마든지 휴직을 할 수 있어요.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경력단절이란 그걸 그야말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타결합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저출산 풍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국 정치한다고 보세요. 진영놀이만 시대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배하고 해도 패던 일이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죠. 우리랑도 마찬가지에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많이 될 거였어요. 아마 22대 국회가 열리면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겁니다. 난장판 국회가 될 겁니다. 그거는 오지 않고 빨리 걱정스럽죠. 그럼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소득 3만 불씩이 들어왔지만 정말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대에 들었었느냐? 나는 아니라고. 가장 먼저 고쳐줘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보수진보 좌파국파 이 진영론의 대결구를 깨지 않고는 선진 대국시를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 물을 뜯다가 흩어졌다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미얀마는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국민소득이 700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62달러.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돌아봐요. 미얀마는 지금도 국민소득이 1,40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3만 달러가 넘어서서 선진국대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하고 의장한테 했거든요. 국가 지도자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내민이 선택한 국가사회주의, 이게 미얀마가 지금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였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를 시작했어요. 건국을 하고 산업화를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중진국까지 끌어올린 대통령이고 또 그 이후에 나라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선진국 대열까지 지금 올랐었어요.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적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생각해요. 나라의 이익이 되고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수용을 해요. 나라의 이익이 되고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우파 정책도 수용을 해요. 가리지 않아야 된다. 좌우와 통합을 하려면 그 상위 개념으로 국익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게 나라의 이익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정책 결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 헌법 46조 이하를 보면 국익 우선 정치를 하라고 헌법에 서론이 돼 있어요. 헌법 46조 이하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세요. 헌법에 서론된 국익 우선주의를 우리 정치판에서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좌우가 통합이 돼서 국익에 우선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할 수밖에 없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22대 국회입니다. 대권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거는 2년 뒤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임기 중에는 대구 시정만 집중합니다. 일부에서는 SNS 하면서 서울에 너무 관심이 많다. 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보고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관심 있는 건 한 10분 정도 합니다. 페이스북 글 쓰는 거 보면 10분만 합니다. 페이스북 글 쓰는 거는 내 정치 일기입니다. 그날이나 그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정리해 놓은 그게 책으로 다 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 일기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매일 일기 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게 한 10분 걸리죠. 저녁에 쓸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쓸 때도 있고 낮에 쓸 때도 있고. 근데 그 일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서요.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리를 머릿속에 해놔야죠. 기록을 남겨놔야지.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적답이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왜 전사가 없어졌나?
민주당은 밑에서부터 흘러가는 사람들,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예창심이라든지 정치 시작할 때부터 몸에 배이사.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밖에서 유명지 하나 얻으면 영입돼가지고 국회의원은 그냥 아르바이트라. 두 번째, 우리 당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민주당은 국회의원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외부에서 셀럽 하나 딛고 와가지고 조금 써먹다가 다음에 와서 놀고 가는 자리야. 세 번째,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이나 민주당하고 투쟁하다가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합니다. 당 차원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명하려고 이거 공정 과정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에 대한 예착심이 있어요. 정당은 이념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자기 이익하고 배치되면 건전한 배신하는 박근혜 탄핵 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우리 당이 되다 보니까 큰 선거에 투쟁력이 없어요. 시장님 얼마 전에 SNS 글을 보면 대구 시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님? 좀 답답하죠. 대구 시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줘서 참 고맙기는 한데 그냥 당만 보고 찍죠. 사람은 안 보죠. 이거는 더 심했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산처럼 수틀리면 획 돌아서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쌀을 보지 않지. 실컷 밀어줬더만 영남 배제로 눈물하고 이거 깔보잖아요. 대알도 없어요. 다음에 투표할 때는 생각하고 좀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찍어주지 말고 사람 보고 판단하자. 시장님 이제 취임 2주년이 되시잖아요.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덧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하던 목표의 한 90% 이상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는 남은 2년 동안 충실히 채워서 임기를 마칠 때는 대구 시민들한테 약속을 다 지킨 그런 시장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기반을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선진국에 갈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은 보수우파 대통령입니다. 보수우파가 주장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자유입니다. 그 두 번째 성장입니다. 자유와 성장을 내걸고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기본 가치는 평등과 분배입니다. 87체제 들어오면서 평등의 요구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분배의 요구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을 합니다. 재미를 이렇게 벌벌 하고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정부 기가지고 쪼그려들고 21대보다 지금 국회에 있을 수가 더하고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당에 전사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민주당에는 전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당에 있었던 마지막 전사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 당 사람들 중에 전사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구분하려고 하면 요즘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상한 거 하나 들고 맨날 국회 그 밑에 앉아가지고 화만 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야? 대도 없어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이런 대립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발생한 것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봅니다. 그때부터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극명한 대립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 20년 동안 진영논리가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수우파진영은 우리 우파진영의 사람이 아무리 못되는 거 잘못되는 거 도둑놈이라고 오고 진보좌파 진영에서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잘못되고 부패한 놈이라도 진영논리로 내 식구만 챙기는 그런 나라 진영논리가 지배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뭔 사건 뭔 평안이 터지면 홍해에 불가라지 약간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면서